할머니의 오래된 일기장. 오늘의 이야기는 일본 번역 괴담으로 할머니의 오래된 일기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버지가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밤늦게까지 일을 했기에 저는 늘 혼자였습니다. 그런 저를 돌봐주신 분이 바로 할머니였습니다. 저는 할머니를 무척 좋아해서 어릴 때부터 늘 할머니에게 찰싹 달라붙어 응석을 부리고는 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할아버지까지 먼저 보내셨던 할머니에게 유일한 혈육이었던 저는 할머니의 사랑을 듬뿍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할머니와 사이가 그다지 좋지 않았던 건지 함께 가진 않았습니다. 실은 어머니는 엄마로서 그렇게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최근에 알게 된 일이지만 어머니는 원래 술집에서 일하는 여자였고 손님으로 만났던 아버지와 계획에도 없는 저를 임신하는 바람에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 아버지와 결혼을 한 것이라고 말이죠. 특히 어머니는 술만 마시면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다며 너 같은 건 죽어버리는 게 낫겠다 라는 저주를 퍼붓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전 꼭 주말이 되면 할머니의 집에 가서 지냈습니다. 저는 그렇게 매주 일요일 오전마다 할머니와 함께 신사에 참배를 가곤 했습니다. 할머니는 몹시 신앙이 깊었기에 비가 오는 날이라도 참배에는 반드시 가셨습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후부터 단 한 번도 빠짐없이 매주 일요일마다 신사를 찾았다고 합니다. 저는 할머니의 따뜻한 손을 잡는 것을 무척이나 좋아해서 일요일에 참배 가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신사에 도착하면 할머니는 언제나 손을 모으고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오랫동안 눈을 감고 기도를 올렸습니다. 저는 언제나 단순한 소원을 빌고 눈을 떴고 그런 할머니의 진지한 옆모습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그렇게 할머니의 기도가 끝나면 할머니 뭘 빌었어? 라고 물었지만 할머니는 매번 싱긋 웃을 뿐 한 번도 대답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우리 손녀가 나중에 크면 알게 될 거야 라고 말하셨습니다. 할머니는 그렇게 모른 척 하셨지만 저는 할머니가 나를 위해 기도한다는 것쯤은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할머니의 따스한 미소가 그냥 좋았기에 뭘 빌었을까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언제나 돌아오는 길에 할머니가 사주시던 아이스크림을 기대하며 할머니와 이야기를 하면서 돌아왔습니다. 주말은 정말 내가 아무 생각 없이 편하게 있을 수 있는 사랑하는 할머니와 나만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는 한편 저는 어릴 적부터 영적인 능력이 강하다고 할까. 계속해서 나쁜 영가에 의해서 밤낮 할 것도 없이 괴롭힘을 당하곤 했습니다. 매일 가위에 눌리다 보니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어 불면증에 시달리곤 했습니다. 자고 있는 와중에도 누군가 다리를 만지는 것이 느껴지거나 뱃속에서 바늘로 쿡쿡 찌르는 것 같은 그런 아픔까지 느껴졌습니다. 부모라고는 어머니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일을 어머니에게 말을 하였지만 어머니는 내 인생을 이렇게 망친 네 년이 그 정도로 힘들어하냐며 네 년이 더 불행해졌으면 좋겠는데 그거 참 잘됐구나 라며 폭언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결국 어머니와 함께 무속인, 흔히 말하는 영능력자들에게 찾아가 봤지만 무엇 하나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내가 중학생에 들어가서는 이런 일들이 훨씬 많아지고 악질적으로 진화하였습니다. 1년 사이에 교통사고를 3번이나 당했고 수업 중에 발작을 일으키기도 했으며 밥을 먹을 때에는 항상 벌레를 먹고 있다는 환각이 보여 밥 한 술 제대로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도저히 정상적으로 학교에 계속 다닐 수가 없어서 학교도 나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일을 나가고 집에 혼자 있을 때 항상 할머니가 찾아와서 저를 돌봐주셨습니다. 그나마 할머니와 함께 있는 시간만이 내게는 유일하게 안식을 취할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원래 일 때문에 집에 돌아오는 게 늦어서 그다지 이야기도 잘 나누지 못했습니다. 그 사이 저는 거식증에 걸려 매일 구토를 하다가 반대로 과식증에 걸리는 등 몸과 정신 상태 모두 불완전한 상태였습니다. 사실 자살 시도도 몇 번이나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실패해서 사는 게 너무나 괴로운데 정작 죽지도 못하는 최악의 상태에 빠져있을 뿐이었습니다. 그 탓에 언제나 할머니와 함께하던 일요일 참배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가끔 제정신이 돌아왔을 때 옆에 할머니가 있는 걸 발견하면 그 순간이 내 인생에 유일하게 따뜻한 순간이었습니다. 나를 저주하는 어머니로부터 지켜주는 유일한 사람은 할머니였으니까요. 그렇게 유일한 할머니가 제가 16살이 되는 날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내가 미치지 않은 것은 천만 다행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집을 나와 할머니 집에서 씻지도 않고 할머니의 옷가지를 껴안고 몇 날 며칠을 울고만 있었습니다. 할머니 냄새를 맡고 흔적을 찾을 때마다 할머니의 인자한 미소가 떠올랐고 할머니의 따뜻한 손길이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2주가 지났을 때 제 몸에 변화가 생겼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가위도 더 이상 눌리지 않았고 주변에서 일어나던 기괴한 일들도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제 사정을 잘 아는 친구에게 이 사실을 말했더니 할머니가 수호령이 되어서 너를 지켜주는 게 아니냐며 마치 제 일처럼 신나했습니다. 할머니는 돌아가셨어도 내 곁에서 나를 이렇게 지켜주는구나 라는 생각에 용기가 솟아올랐고 제 삶은 180도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1년이 지나고 못 다녔던 학교를 다시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아르바이트도 시작했습니다. 친구도 많아졌고 저는 이전과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밝게 변했습니다. 이제는 어머니가 술에 취해 내게 저주를 퍼부어도 할머니가 함께 있다는 생각에 하나도 서럽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나는 항상 할머니와 함께 한다고 생각했고 고등학교까지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수호령과 함께 전혀 달라진 저는 공부도 곧잘 했고 할머니 집 근처에 있는 대학에 전액으로 장학금을 받으며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성인이 됐기 때문에 불편한 어머니를 떠나 할머니 집에서 혼자 살며 대학에 다니기로 했습니다. 가끔 할머니가 그리워질 때면 찾아와서 청소도 하고 이것저것 손질을 하긴 했지만 몇 년이나 비어있던 집은 제가 못 본 곳이 참 많았습니다. 어느 날은 제 짐을 가지고 와서 정리를 하다가 할머니 옷장 깊숙이 있던 보따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풀어보니 낡은 노트 꾸러미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 노트를 펴서 내용을 보니 할머니의 일기였습니다. 그날 무엇을 먹었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바른 글씨로 또박또박 적어놓은 것이 꼼꼼했던 할머니의 성격을 그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나도 모르게 그만 눈물이 흘렀습니다. 노트를 몇 번째 읽어가면서 할머니와의 추억을 하나하나 떠올렸습니다. 저는 눈물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그때 보따리 가장 밑에 있는 노트의 표지를 본 순간 저는 소리를 내어 꺽꺽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표지엔 할머니의 특유의 예쁜 글씨로 제 이름이 쓰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소중한 손녀딸에 관한 일기만 특별하게 따로 쓰신 것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한참을 노트를 끌어안고 울다가 겨우 진정하곤 떨리는 손으로 첫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아이는 며느리가 바람을 피워 얻은 자식이다. 이 아이가 생겨서 내 아들이 자살을 한 것이다.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럽게 죽여버리고 싶다. 저는 눈물이 쏙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서부터는 매주 일요일의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본 순간 토악질이 나왔습니다. 땡땡월 땡땡일 일요일. 오늘은 신사에 가서 이 아이의 배에
바늘로 수십 번 찌르는 고통을 달라고 기도했다. 땡땡월 땡땡일 일요일. 오늘은 신사에 가서 이 아이가 평생 벌레만 먹고 살게 해달라고 빌었다. 할머니는 언제나 신사에 갈 때면 제가 괴로워하면서 죽기만을 그렇게 빌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나 긴 세월 동안 매주마다 천천히 바로 옆에 있는 어린 애가 저주를 받아 죽기만을 바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할머니의 염원이 통했던 것인지 저는 정말 당시에 무척이나 괴로웠습니다. 저는 그렇게 울면서 일기를 그 자리에서 태워버렸습니다. 긴 세월이 흐른 지금도 차마 잊을 수 없는 아주 끔찍한 일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나를 사랑으로 돌봐줬다고 생각했던 할머니에게 배신감이 그리고 공포감이 밀려오는 아주 끔찍한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